다음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거리가 1인 평행한 두 직선 위에 한 칸 간격으로 점이 5개씩 찍혀 있대. 그때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여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2여야 된다. 그럼 사각형이라고 하면 일단은 점을 여기서 이제 고를 건데 4개의 점을 당연히 골라야 될 거고, 맞지? 근데 위에 있는 선에서 2개, 아래에 있는 선에서 2개, 이런 식으로 골라야 될 거야, 맞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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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골랐어. 그럼 어떤 사각형이 되냐면 요런 사다리꼴이 되겠지. 그치? 뭐 예를 들어 이번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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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골랐어. 그러면 요런 평행사변형이 되겠지, 맞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각형을 구할 건데, 그럼 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 사각형이 뭐 어떨 땐 사다리꼴이고, 어떨 땐 직사각형이고, 어떨 땐 평행사변형인데, 이 모든 사각형을 통틀어서 그냥 다 뭐라고 불러도 되냐면 사다리꼴이라고 불러도 되잖아. 그치? 평행사변형도 사다리꼴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냥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니네가 어떻게 하냐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높이가 1이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한 개의 넓이가 2가 나와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럼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그치? 4가 되는 조합을 찾겠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윗변의 길이랑 아랫변의 길이가 합이 4가 되는 조합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윗변이 예를 들어 1이고 아랫변이 3일 수 있겠죠? 그치? 윗변이 2고 아랫변도 2일 수 있고요. 윗변이 3이면서 아랫변이 1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윗변이 1인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걸 고르라는 거잖아. 그냥 세면 돼. 바로 옆에 있는 거 고르는 경우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때는 네 가지. 그럼 아랫변 길이가 3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 하나에서 2가지 안 되냐? 2가지. 총 얘는 8가지의 사각형이 나올 거다. 두 번째, 얘는 윗변도 2고 아랫변도 2인 경우는 생각해봐, 이것도. 요렇게 하나, 둘, 3개 있겠지, 그치? 3개. 그럼 얘도 3개겠지. 아랫변도. 그래서 얘는 9가지. 그치? 얘는 반대로 지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겠지. 그래서 얼마냐면 8인 거고, 이걸 다 더하니까 얼마야? 25다.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 길이가 각각 1, 2, 3, 4, 5인 5개의 원이 있다. 그때 이 경계로 하여 이 영역을 5개로 나눴을 때 총 3가지 색을 이용하여 여기를 칠할 거래. 그치? 각 영역에는 한 가지만 칠할 거고 당연히. 근데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근데 3가지 색의 물감이 10통밖에 없대. 10통. 여기 좀 중요한데 그냥 요것만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이웃하지 않게 색칠하는 방법 그 경우의 수인데 물감이 10통 이하만 칠해야 되는데 요걸 좀 신경 써줘야 되는데 볼게. 물감 한 통으로는 얼만큼 칠할 수 있냐면 영역 A의 넓이만큼 칠할 수 있대. 근데 지금 보면 반지름이 얘가 1, 2, 3, 4, 5 이렇게 변한다 했거든. 그럼 얘가 반지름이 1이면 요 A의 영역의 넓이는 파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B 영역의 넓이는 요 반지름이 2짜리 원이니까 4파이에서 A 영역은 제거해야 되니까 여기는 3파인 거지. 느낌이 올 거야. C는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에서 안쪽에 4파이를 빼니까 5파인 거지. 왠지 여기 7파인 거고 여기 9파이겠지, 그치? 이런 느낌인 거지. 계산해보면 그래. 그때 영역 A의 넓이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이당 한 통을 칠한다 이거지, 맞지? 그래서 총 10통까지밖에 없는데 그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르게 색칠을 된 문양의 개수가 몇 개니? 가볼게. 잘 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3가지 색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3가지 색을 가지고 칠할 건데 어디부터 칠할까도 이때 요령인데 나는 일단 제일 영역이 넓은 영역을 칠하는 게 좀 좋긴 하더라고. 괜히 나중에 생각하는 것보다 제일 넓은 데 칠하면 9파이를 칠한 색깔은 나머지는 절대 못 칠하거든. 그지? 왜? 10통밖에 없으니까 9통을 칠해버리면 여기밖에 못 칠하거든.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에 노란색을 먼저 칠해줄게. 근데 어쨌든 그 색깔을 고르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3가지겠지. 첫 번째 3가지. 나는 지금 E부터 칠하고 있는 거야. E, D, C, B, A 순서대로 칠할 거야. 그럼 E에 칠하는 경우 3가지. 얘 칠했어. 여기 칠했어.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이제 2가지 중에 하나 고르겠지. 그래서 얘는 2가지. 근데 잘 봐. 내가 D에다가 여기다 칠했다. 얘도 7통 썼지. 그럼 얘는 무조건 얘도 못 칠하고 얘도 못 칠하지 않아? 왜? 얘 남은 통이 한 통이고 얘 남은 통이 3통인데 얘 못 칠하잖아. 그럼 무조건 이거 하나지. 자동적으로 한 가지. 그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한 가지. 얘는 어차피 이웃하니까 이제 주황색은 못 칠하되 보라색이나 노란색 남았는데 무조건 노란색이지. 그치? 왜? 보라색은 한 통 남았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노란색. 그래서 얘도 자동적으로 한 가지. 그치? 저 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인지가 일단 중요한 거야.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거 이제 어떻게 돼? 노란색은 이웃하니까 못 칠하는데 보라색, 주황색은 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주황색은 지금 5파이밖에 5통밖에 안 썼으니까 또 칠할 수 있고 보라색도 한 통은 남았으니까 칠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A에는 2가지가 된다. 그래서 얼마야? 12가지 경우가 나온다. 다음 그림과 같이 8개의 블록을 각각 두 나무판 A, B 중 한 곳에 일렬로 쌓는다. 그때 각 나무판에는 적어도 하나의 블록이 쌓이고요. 나무판 A에 쌓여있는 블록의 개수가 B에 쌓여있는 블록의 개수보다 많아야 된대. 그지? 그럼 어떤 거냐면 8개의 블록이 있으니까 얘가 7개고 얘가 1개여도 되고 얘가 6개고 얘가 2개여도 되고 얘가 5개고 얘가 3개여도 된다. 4개, 4개는 안 되잖아. 더 많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 근데 그때 이 나눠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블록에 쌓여있는 순서가 다르면 다른 경우라고 한대. 그러니까 블록에 번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1번부터 8번까지 번호가 있고 그 순서를 다르게 함으로써 경우도 다른 경우로 봐주겠다 이런 내용이야. 그럼 잘 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나눠서 풀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판자 A를 먼저 가져와 봐. 이거 판자 A야. 판자 A랑 판자 B 사이에다가 블럭을 그냥 쌓아. 나무 블록을 이렇게 쌓는다고 생각해볼게. 이렇게. 몇 개 쌓아야 돼? 7개? 8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있다고 해봐. 그럼 일단 얘가 판자 B와 판자 A 사이에 내가 이 8개의 블록을 배열하는 경우가 얼마야? 8팩인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요만큼 잡아서 이렇게 뚝 떼서 이렇게 세우면 그게 A 판자에 세워져 있는 거고 B 판자에 세워져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럴 때는 얘는 5개, 얘는 3개 이런 느낌인 거겠지. 그지? 근데 이것만 되나? 어떻게 자를 수도 있어? 요렇게 잘라도 되잖아. 요렇게 뚝 떼면 6개 2개인 거지.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요렇게 뚝 자를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어떻게 자를지만 결정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로 자르는 경우, 여기로 자르는 경우, 여기로 자르는 경우로 나눠지니까 곱하기 3이겠지. 그래서 A는 얼마야? A는 3인 거고 B는 얼마야? 8인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 1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다음 다음 어느 관광지에서 7명의 관광객 요놈이 이렇게 7명이 여기 앉아서 갈 거래. 그때 조건이 있는데 마부는 일단 가장 오른쪽 앞에 여기 2인용 의자에 앉았고 나머지 7명의 관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앉은대. 일단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앉아야 되고 이웃해서 앉아야 되고 C와 D는 같이 이웃하면 안 된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일단 첫 번째 A와 B가 일단 같은 이웃한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A, B를 먼저 앉히는 거야. 그럼 A, B가 일단 앉는 줄을 고를 수 있는 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중에 고르겠지. 그래서 그 세 줄 중에 골라. 근데 거기서 그 A, B는 만약에 이 줄이라고 해보자. 그때 그 A, B는 당연히 자리를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A 앉고 여기에 B 앉는 거랑 여기에 B 앉고 여기에 A 앉는 거랑 다르잖아. 그래서 곱하기 2팩. 그치? 당연히 상황이 안 끝났고 그 다음 나머지 5명이 있을 거야. A, B를 이미 앉혔으니까. 그럼 이 5명 중에 C, D는 절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냥 먼저 이 5명을 편하게 이 5자리에 집어넣는 경우 5팩을 먼저 구할 거야. 거기서 C, D가 이웃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제거하면 C, D는 절대 이웃하지 않은 것만 남겠지. 그럼 C, D도 이웃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C, D가 고를 수 있는 거 이제 어디야? 요 줄 아닌 요 줄이니까 몇 가지? 2가지. 그치? 거기서 CD도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2팩인 건 알잖아. 그치? 근데 끝나지 않았어. 왜? CD가 이웃해서 앉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나머지도 앉힌 경우 3팩까지 앉힌 경우를 여기서 빼줘야지. 이 5팩에서만 빼줘야지. 왜? 이 5팩이 나머지 C, D, E, F, G가 앉는 건데 얘는 CD가 이웃하면서 C, D, E, F, G가 앉는 경우를 빼주는 거지. 그치? 요 경우. 그러면 요 경우가 바로 요 상황이겠네. 그치?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얘는 3 곱하기 2 하니까 6 곱하기. 얘는 120에서 빼기 얼마냐? 24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얼마냐? 6 곱하기 96이 답이다. 그치? 얼마야 그러면? 54에다가 66이 36 76 57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근데 잘 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냥 C, D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풀어도 돼.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볼게. 잘 봐. 일단 첫 번째 일단 A랑 B를 앉히는 경우는 일단 똑같아. 거기서 나머지 애들을 앉힐 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C, D는 이웃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C를 먼저 앉혀볼게. C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 앉으면 일단 너무 좋아. 왜? 그럼 무조건 D랑 이웃 안 하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C가 요 4개 중에 앉으면 D는 이웃하지 않는 걸 좀 고려해 줘야 되지.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분류해서 풀 거야. A, B를 먼저 앉히고 C가 혼자 앉는 경우, C가 2인용 자리, 2줄짜리에 앉는 경우, 2인용 자리에 앉는 경우를 나눌 수 있어. 그럼 C가 혼자 앉는 경우부터 가보자. C가 먼저 혼자 앉는 경우는 무조건 거기 한 자리야. 아니 쉬리 말고 여기 한 자리야. 그럼 나머지 뭐 하면 돼? 그냥 편하게 배열하면 돼. 4팩. 요런 경우일 수 있고, 두 번째, C가 만약에 요 4자리 중에 골라서 앉았다고 해보자. 그게 몇 가지야 일단? 4가지. 그럼 C가 예를 들어 여기 앉았어. 그럼 D는 절대 어딜 못 앉아? C 옆 빼고 3자리를 고를 수 있는 거야. D는. 아까는 C가 여기 앉았으니까 편하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 C가 여기 앉았으니까 무조건 D는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3자리 중에 골라줘야 돼. 그 상황에서 나머지 E, F, G가 앉으니까 3팩. 요렇게 따져도 된다. 그럼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얘는 6 곱하기, 얘는 24 더하기 72냐? 72가 된다. 더하면 96인 거 똑같지? 분명히 결과도 똑같을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기 편한 방법대로 풀어주면 된다. 다음. 자, 다음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16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판 위에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를 놓으라고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반전이 되어 있는 거거든? 이 투명한 게 흰 공이고요. 요게 검은 공입니다, 요거. 알겠지? 요거 좀 헷갈려. 요게 검은 공이야. 알겠지? 자, 가볼게. 이게 검은 공. 자, 흰 공은 각 행과 각 열에 한 개씩 놓아야 돼. 검은 공은 각 열에 한 개씩 놓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잘 봐. 흰 공은, 여기 투명한 흰 공은 이 열당도 하나여야 되고 행당도 하나여야 되는데, 검정 공은 열에만 하나씩 있으면 되니까 행은 겹쳐도 돼. 1행에 검정 공 2개 있잖아.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 거야. 그치? 여기서 거슬리는 애가 누구냐? 흰 공이 더 거슬려. 맞지? 그렇게 했을 때 각 열의 흰 공과 검은 공을 이웃하지 않게 놓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가볼게. 그럼 일단 제일 거슬리는 흰 공부터 배열하자. 그럼 흰 공은 일단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이기 때문에 어떤 4개의 흰 공을 어디다 놓는지, 어떤 열에 두는지, 어떤 행에 두는지는 일단 중요하지 않고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럼 잘 생각해보자. 1열에 어떤 위치에 둘지 고르는 경우가 일단 몇 가지냐면 그게 4가지. 흰 공을 1열에 어떤 위치에 둘지 고르는 경우가 4가지. 그럼 자, 2열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1행에 얘가 났어. 그럼 나머지 3개의 행 중에 골라야 되니까 얘는 3가지. 2열. 느낌 오지? 얘는 2가지, 얘는 1가지. 이게 일단 흰색 공을 먼저 행과 열에 각각 하나씩 놓는 경우의 수. 그치? 그 상황에서 이제 검정 공을 둘 건데, 흰 공이 있을 때 검정 공은 이웃하지 않게 놔야 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요 그림처럼 흰 공이 여기 났어. 그럼 검정 공이 놓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못 놓는 거야. 그치? 어차피 각 열에는 하나씩 둘 거야. 근데 그 검정 공도 구분이 안 가니까 어차피 각 열에 하나씩 두는 건 이미 결정된 건데, 위치가 중요한데 그 위치는 흰 공을 피해서 이거 2개밖에 안 된다고. 얘도 흰 공을 피해서 이거 2개밖에 안 된다고. 얘는 요 흰 공을 피해서 요거 안 되잖아. 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지. 얘는 무조건 확정인 거지. 얘도 여기 있으면 요거 무조건 확정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결정됨으로써 검정 공이 놓을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몇 개? 2개. 다음 두 번째도 2개. 세 번째는 1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가끔 이제 너네가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요, 지금 얘처럼 흰 공이 저렇게 놔 있으면 그런데, 흰 공이 만약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요렇게 배열하는 경우 안에는 이것도 있을 거야. 각 행에 다 다르죠? 각 열에 다 다르죠? 그럼 첫 번째 놓을 수 있는 검정 공은요, 쌤, 무조건 여기밖에 안 되니까 1가지인데요. 근데 잘 봐. 얘도 1가지지. 그치? 1가지지. 얘는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2가지지. 얘도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2가지지. 어차피 곱하면 몇 가지야? 4가지잖아.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지. 얘가 결정함으로써 얘가 놓을 수 있는 경우는 어차피 4가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경우당 요 4가지니까 어차피 그냥 다 곱해주면 된다. 요 상황으로. 그래서 1부터 4까지 곱하는 건 24. 곱하기 검정공 4가지 하니까 얼마? 96가지인가? 96가지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8개의 칸에 8개의 숫자를 0 포함해서 8개의 숫자를 각각 하나씩 적을 때 색칠한 칸에 포함된 가로줄과 세로줄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된대. 그치? 가로줄의 합과 세로줄의 합. 맞지? 잘 생각해봐. 야, 그럼 가로줄의 요 합과 세로줄의 합을 구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놈은 분명히 중복되지 않나? 두 번 세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가로줄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세로줄은 하나, 둘, 3개니까 더하면 총 9개 숫자를 더하는 거지. 그럼 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가 핵심인 거네. 그지? 그럼 얘네들 가로줄과 세로줄의 총합은 0 더하기 1 더하기 쭉 가서 7까지 더한 다음에 그 겹치게 되는 알파까지 더한 게 총합인 거네. 그럼 0부터 7까지의 합은 얼마냐? 28이냐? 28? 28. 28 플러스 알파. 요 느낌이 가로줄과 세로줄의 합이다. 그럼 그 겹치는 게 이제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잘 생각해봐. 얘가 가로줄과 세로줄의 합인 거지. 그럼 가로줄과 세로줄의 합이 같은 값으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를 2분의 1 했을 때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자연수의 합이 어떻게 1.5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냐? 0.5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야. 무슨 말하고 싶냐면 이 알파는 짝수밖에 안 돼. 생각해봐. 알파가 만약에 3이야. 그럼 31인데 가로줄의 합과 세로줄의 합이 31 되려면 각각 15.5인데 말이 돼? 안 되잖아. 맞지? 왜? 지금 다 정수들만 더했는데. 그치? 그래서 가능한 알파는 짝수일 수밖에 없어서 알파는 2 아니면 4 아니면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0도 되긴 되지. 0을 더해도 어쨌든 결과는 짝수니까. 맞지?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생각해 줄 건데 가볼게. 첫 번째 0이라고 먼저 해보자. 겹치는 게 0이야. 자, 그럼 알파가 0이라는 건 얘네들 합한 게 얼마냐면 28이니까 2로 나누면 요 줄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요 줄의 합은 14가 돼야 돼. 그지? 그럼 2개 더해서 0은 이미 의미가 없으니까 2개 더해서 14를 만족할 수 있어? 절대 안 되지. 얘네 애초에 불가능하긴 했네. 그지? 그럼 이제 알파가 2라고 해보자. 겹치는 숫자가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합이 얼마가 돼야 돼? 30이 돼야 되니까 얼마야? 15가 돼야 돼. 15. 그지? 15. 그럼 15가 됐는데 2를 하나 먹었으니까 여기 15야 이제. 2를 하나 먹었으니까 얘네들 합쳐서 뭐가 돼야 돼? 13이 돼야 되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조건 뭐밖에 없냐? 6 아니면 7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근데 반대로 7, 6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6, 7 자리 바꾸는 경우 두 가지. 에다가 나머지 뭐 해주면 돼? 나머지 숫자들은 상관없잖아. 그냥 이거의 합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 숫자 몇 개? 3개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 몇 개냐? 5개인가? 그래서 5팩 배열해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자, 여기가 4라고 해보자. 자, 여기가 4야. 그럼 여기가 4면 알파가 4면 요거의 합이 얼마가 돼? 32가 될 거고 절반하면 16이 돼야 된다. 얘가 16이 돼야 돼. 근데 4는 또 이미 하나 더 했으니까 나머지가 12가 돼야 되는데 더해서 12가 되는 조합은 뭐밖에 없냐면 5하고 7밖에 없는 거지. 또 있나? 없네. 맞지? 5하고 7밖에 없다. 그럼 5, 7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두 가지. 그 안에서 나머지 왼쪽에 배열하는 경우 5팩. 그지? 마지막 얘가 6이라고 생각해봐. 얘가 6이라고. 그럼 얘가 6이면 합이 얼마가 돼? 34가 될 거고 절반은 얼마야? 17이 돼야 된다. 17. 합이 17. 합이 17. 그럼 합이 17이 될 건데 6 먹었어 이미. 그럼 11 돼야 돼. 더해서 11 되는 거 뭐 있어? 6은 이미 썼어. 그럼 뭐야? 5하고 7 안 되고 7하고 3가? 4, 7밖에 없네. 4, 7. 그럼 4, 7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에다가 왼쪽에 배열하는 거 5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를 다 더해주면 얘가 얼마야? 하나가. 5팩이 이제 120인데 2배 하면 240이잖아? 240을 3배 하니까 720이 답이다. 다음 주머니에서 구슬이 총 1개, 1이 적힌 게 1개, 2도 1개, 3도 1개인데 4, 2개, 5, 3개가 있대. 여기서 몇 개를 꺼낼 거냐? 동시에 4개를 꺼내가지고 그 4개를 배열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가 봐. 그때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해야 된대. 그럼 잘 봐. 일단 숫자의 종류는 5종류잖아. 그지? 그럼 모두 다 다른 숫자를 골라서 배열하면 어차피 겹치는 게 없이 배열하면 되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4가 2개, 5가 3개다 보니까 2개의 숫자가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 3, 4, 4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런 건 안 되긴 해. 왜?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 4, 3, 4 이런 건 가능한 거지. 근데 어쨌든 이 4자리 자연수 중에 똑같은 숫자가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지. 2개가. 그지? 그럼 물어볼게. 3개가 같은 숫자일 수 있을까? 5가 3개나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건 안 돼. 왜? 4자리 자연수인데 3개가 같아버리면 얘가 5야. 얘 무조건 이웃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뭐야? 안 되잖아. 절대 안 되잖아. 맞지? 그럼 결국 이거야. 같은 숫자가 하나도 없거나
같은 숫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게 한 가지인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 같은 숫자가 두 개인 경우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4, 5, 4, 5 이런 거. 그치? 나 5, 4, 5, 4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5가 3번 이상은 등장 못하지만 5 2번에 4 2번은 등장할 수 있잖아. 이런 건 가능하지. 그럼 요건 어차피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인 거야. 그럼 요거부터 이제 가보자. 또 이어서. 같은 숫자가 하나도 없대. 그럼 뭐 하면 되냐? 그냥 편하게 1, 2, 3, 4, 5 중에 4개를 고르면 되지. 첫 번째 고르는 경우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2가지니까 얼마? 120가지. 이건 뭐 간단하지. 그럼 같은 숫자가 하나인 경우는 4 하나여도 되고 5여도 되니까 일단 4를 할지 5를 할지 고르는 경우 2가지.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내가 같은 숫자를 4로 할까 5로 할까 고민하는 거야. 그럼 4로 한다고 해봐. 그럼 일단 숫자 4, 4는 무조건 고르는 거야. 그치? 4, 4는 무조건 구슬 가져왔어. 그럼 나머지 2개 구슬 골라야 되잖아. 몇 개 중에? 요거 중에가 아니라 이것까지. 왜? 4, 4가 같은 숫자인 거지 나머지 5는 하나만 가져오는 거면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총 4개 중에 일단 2개를 더 가져와. 그럼 그게 뭐? 예를 들어 2하고 3이라고 해봐. 그럼 얘네들을 배열할 건데 얘네들 배열하는 방법이 생각을 해봐. 4는 절대 이웃하면 안 된다며. 이 4개의 칸 중에 그지? 그럼 4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가 요렇게 4, 4 집어넣어도 되냐? 그지? 또 요렇게 4, 4 집어넣어도 되냐? 또 요렇게 4, 4 집어넣어도 되냐? 그지? 그럼 4, 4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3가지에다가 그 상황에서 나머지 2개는 2,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 2팩이 된다. 좀 복잡하죠? 얼마야? 2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2 하니까 72가 된다. 얘는 요거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해주면 돼? 요거랑 다 더하니까 194가지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길동이는 어느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자신의 주민번호 앞자리인 저놈과 영어 이름인 요놈을 사용하여 만들려고 한대. 규칙을 사용하여 만들려고 한대. 앞에 4자리는 숫자, 뒤에 4자리는 알파벳을 사용하여 총 8자리를 만든다. 그때 앞자리 숫자는 4개를 사용하여 만들 거고요. 그때 0이 2개 사용될 경우 0끼리는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대. 0끼리는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생각해보자. 앞에 4자리부터 먼저 생각해볼게. 앞에 4자리에 숫자 4개를 집어 넣을 건데 0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차이인 거잖아. 그럼 0이라는 숫자를 하나도 안 쓰는 경우랑 1개 쓰는 경우랑 2개 쓰는 경우로 한번 나눠볼게. 그럼 0을 만약에 하나도 안 쓴다고 하면 나머지 7, 5, 1, 3으로 그냥 배열하면 되니까 얼마냐면 4패. 이건 어렵지 않지. 그럼 0을 하나 쓴다고 해보자. 그럼 0 하나 쓰고 나머지 몇 개? 7, 5, 1, 3 중에 일단 3개를 더 골라야 돼. 그지? 그럼 뭐 하면 돼? 그 고른 거랑 0까지 해서 총 4개를 배열하면 돼. 그지?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해 가능해야 돼. 두 번째. 그럼 0을 2개 쓴다고 해봐. 0을 2개 고르는 경우도 한 가지. 어차피 0 똑같은 0인데 고르는 경우. 그 다음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더 골라야 되지.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야? 0, 0, 뭐 예를 들어 7, 5 이런 상황이야. 그럼 얘를 배열할 건데 0이 2개 이상 사용됐잖아. 지금 2개 사용됐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얘는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묶어. 그래서 배열하는 경우 얼마? 3패. 그럼 자, 묶었으면 0끼리 자리 바꾸는 거 신경 써 안 써? 그치, 안 쓰는 거지. 똑같은 0이니까. 끝났네. 이렇게. 이게 앞에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 얼마인지 계산해볼까? 얘는 24. 얘는 40, 아닌데? 8, 96. 얘는 66에 36. 이렇게 된다. 다 더하면 얼마냐? 60에다가 156. 이게 앞에 숫자를 먼저 고르는 경우. 그치? 이어서 두 번째. 영어 이름 7개 알파벳 중 4개를 사용하여 나열할 건데 G 2개는 모두 사용됐으면 좋겠고 그 G와 G 사이에는 적어도 1개의 모음을 나열했으면 좋겠대. 잘 봐. 그러면 G는 무조건 사용해야 된대. 근데 G 사이에는 적어도 1개의 모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잘 봐. 얘가 4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 알파벳도. 그러면 G를 2개 사용했을 때 가운데 모음 하나만 딱 들어갈 수도 있는데 G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2칸이 비고 적어도 하나만 모음이어도 돼. 그치? 얘는 무조건 모음이어야 돼. 여기 자음 들어가면 안 돼. 왜? G 사이에는 적어도 1개의 모음을 무조건 쓴다고 했으니까. G가 붙어 있을 수도 없지.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를 분류될 거야. 그럼 이 경우부터 가보자.
G 사이에 모음 하나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며. 그럼 모음 뭐 있어? I, O. 요 두 개 있나? 그럼 I를 집어넣을지 O를 집어넣을지 고르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다 I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머지 문자 하나 골라야 되잖아. 그러면 G 썼고 I도 썼어.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네 개 남았나? 네 개 남았네. 그럼 그 네 개 중에 하나를 골라. 그지? 그게 뭐 예를 들어 O라고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얘네 둘을 뭐 하는 거야? 자리 바뀔 수 있잖아. 꼭 얘 다음 얘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 O가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경우 두 가지. 이렇게. 얼마야? 16가지. 두 번째, G 사이에 이제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무슨 느낌이 좋아? 적어도니까. 그치? 모음이 아예 안 들어간 경우를 제거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전체. G 두 개만 제거하면 전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나열해야지. 그치? 여기다가 I 집어넣고 L 집어넣는 거랑 L 집어넣고 I 집어넣는 거랑 다르니까. 그 다음 거기서 뭐 할 거야? 여기에 자음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자음은 모음 I랑 O를 제외한 L, D, N 총 3개 중에 2개를 배열하는 경우를 제거해주면 끝난다, 얘는. 그치? 계산하면 얼마야? 20에서 6배니까 14다. 그래서 얼마? 30이다, 30. 그래서 이거지. 자, 이 숫자를 만들 때, 이 번호를 만들 때 숫자 만들고 얘도 만들어야 되니까 둘이 곱해질 거다. 그래서 곱하니까 얼마냐? 3, 4, 6, 8, 4680인가? 이렇게 구해주면 답이 된다. 다음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얘가 어떤 다를 만족하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래. 근데 어차피 이 다는 여기에 있으니까 얘를 증명해 나가면 다가 뭔지 알게 되겠지, 맞지?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나타낼 때 조합이라는 거 이제 NCR을 우린 조합이라고 할 텐데 얘를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잖아. 얘는 M팩 분의 R팩 곱하기 M-R팩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대입해보면 끝날 거거든. 계산해보자. 잘 봐. 요 놈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N 플러스 3팩 분의 N팩에다가 N 플러스 3에서 N 빼니까 3팩 들어가는 거네. 3팩 곱하기 3팩 이렇게 빼기. 그 다음 얘도 N 플러스 3팩 분의 여기 N-1팩 들어갈 거고 N 플러스 3에서 N-1 빼니까 여기는 4팩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그럼 얘를 지금 보니까 분자를 뭐로 딱 묶었네. 뭘로 묶었어? N 플러스 3이겠지. 여기 N 플러스 3인데 가끔 실수하는 거 요거 N 플러스 3팩이야? 아니야. 왜? 여기 팩토리얼이 따로 써있잖아. 여기는 N 플러스 3만 써주면 된다. 요런 거 잘 봐줘야 돼. 요런 거 요런 걸로 너네한테 낚시질 한다. 그 다음 뭐 할 거야? 가는 똑같이 N 플러스 3인 건 똑같아. 얘네들을 계산하려고 뭐 했냐? 통분했나 봐. 통분. 그럼 자, N 플러스 3이 나갔다고 해봐. 이렇게 1, 1 여기 N 플러스 3 이렇게. 자, 얘네들 통분하려면 분모 분자를 똑같이 맞춰줘야겠지. 아니, 분모를 맞춰줘야겠지. 그럼 이 N-1팩은 N팩이 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해? 그치? N 하나 곱해주면 돼. 그럼 여기도 분자에도 N 곱해줘야지. 그치? 그 다음에 3팩이 4팩이 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해? 4가 부족하니까 여기도 4를 곱해줘야지.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얘는 더하면 이제 분모는 얘 N팩 맞춰준 거고 얘 4팩 맞춰준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4에서 N 빼고 4-N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나 자리에 들어갈 것 같아. 여기가 4-N이다.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갑자기 얘가 N 플러스 3팩이었는데 얘가 뭐가 됐어? N 플러스 4팩이 됐대. 자, 여기 앞에 N 플러스 3팩이 곱해져 있었거든? 그치? 근데 분자가 N 플러스 4팩이 된다는 건 여기 앞에다 뭘 곱해줘야 돼? 그치? N 플러스 4를 곱해줘야지. 그럼 얘가 N 플러스 4팩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음대로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다시 N 플러스 4팩분의 1을 곱해주면 문제 될 거 없지. 그러면 얘네들이 합쳐서 요게 된 거고 그치? 얘는 얘인 거고 얘랑 얘랑 만나서 여기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다 자리에 들어갈 게 뭐야? 얘는 N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4라고 할까? 이렇게 된다. 그지? 이렇게. 여기 다다. 그럼 끝났지 뭐 이제. 그래서 뭐 해달래? 가나다의 알맞은 식을 각각 FN, GN, HN이라고 할 건데 거기다 뭐 하래?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계산하래. 자, 주황색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4. 노란색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 2.
분홍색에다가 3집은 얼마? 7분의 1. 번분수 푸니까 6, 7에 42가 답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 의자가 배열되어 있는데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 의자에 앉을 거래. 자, A 좌석의 번호는 24 이상이어야 된대.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건 24번 아니면 25번밖에 안 되나 봐. 그 다음에 B 좌석은 14 이하래. 그럼 B가 더 다양하냐? A가 더 다양하냐? B가 더 다양하지. 그럼 A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종류가 좀 적으니까. 두 번째,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학생,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지 않는데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된다는 건 바로 옆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앉지 말라는 걸 돌려 얘기한 거야. 두 번째, 또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앞뒤로 앉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앞뒤로도 이웃하지 말고 양옆으로도 이웃하지 마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볼게요. 잘 봐. 일단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24 이상이라 했으니까 A가 24일 때랑 A가 25일 때로 나눠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가보자. 자, 첫 번째 A가 24라고 해보자. 좀만 집중해봐. 자, A가 24라고 해보자. A가 여기 있어. 자, A가 여기 앉음으로써 양옆에는 절대 못 앉고요. 여기도 못 앉습니다. 그럼 나머지 몇 명인데? 5명 중에 A만 앉은 거니까 나머지 몇 명? 나머지 4명을 앉혀야 돼. 근데 B는 14 이하로 앉아야 된대. 13이었나? 봐야겠네. 14 이하 맞아. 미안해. B는 14 이하. B는 14 이하. B는 14 이하로 앉아야 돼. 여기 적어놔야겠다. B는 14 이하. 자,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야? 요거 세 자리 중에 하나지. 근데 여기서 일단 좀 고민해야 되는 게 B가 만약에 여기 앉았어. 그러면 일단 여기 못 앉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남은 애들 몇 명인데 이제 A, B 앉았으니까 3명을 여기 앉힐 수 있어? 안 돼. 이웃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좌석부터 정해. 좌석부터. 일단 지금 A가 24에 앉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4명을 더 앉히려면 여기를 무조건 앉혀야 돼. 그지? 그래서 좌석은 이미 확정이 되는 거야, 사실상. 그러고 나서 B한테 11번 앉든지 13번 앉든지 고르라고 하는 거야. 두 가지.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 하면 돼? 그냥 편하게 앉아, 3패.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 맞지? 그래서 얼마야? 12가지. 두 번째, A가 이제 25에 앉는다고 해보자. 자, 집중해봐. A가 25에 앉아. A가 25. A가 25. 그럼 여기 앉았어. 못 앉는 경우는 여기 못 앉고요. 여기 못 앉아요. 그지? 그럼 이제 앉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잘 봐.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좀 특이해. 자, 얘는 일단 이 두 좌석 중에는 한 자리밖에 못 앉아. 요거 중에 한 자리.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11, 12, 13, 14에는 좌석을 고를 때 최대 몇 개까지 고를 수 있어? 2개까지밖에 못 골라. 그치? 왜?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안 되잖아.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는 총 몇 개 고를 수 있냐면 2자리를 고를 수 있다고. 그지? 근데 잘 봐. 그럼 이미 3자리밖에 좌석이 없는데 4명 앉혀야 되잖아. A 앉았는데. A만 앉은 거잖아. 맞지? 그럼 한 명은 어디 앉아야 돼? 무조건 여기지. 그지? 얘는 절대 앉으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아, 그러면 잘 봐. 또 이 자리에서 2자리 했는데 얘는 절대 못 앉는다며. 여기 2자리 안 되잖아. 얘도 확정인 거야. 그지? 그럼 얘네 둘 중에 결국 한 자리로 바뀌는 거지. 이해했나? 이런 상황. 그럼 자, 이제 자리를 먼저 고르자고 했어. 그럼 자리를 11번 고를지 12번 고를지 2가지. 그 다음에 16번 고를지 17번 고를지 2가지. 그 상황에서 이제 B가 앉을 수 있는 건 어디야? 14 아니면 아까 여기서 고른 거 중에 하나. 그지? 그래서 B가 먼저 앉아. 나머지는 편하게 3팩 골라 앉아 이거지. 계산하면 얼마야? 48가지.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60가지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가볼게. 다음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으로 나뉜 정사각형 각 칸에 9개의 자연수를 넣을 거래.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 요 각 행에는 합이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는 무조건 5를 쓸 거래. 그 다음 색칠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거든. 이 색칠한 곳에는 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짝수가 돼야 돼. 그치? 가보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각 행에 있는 수의 합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1부터 9까지의 총합은 얼마냐면 45거든. 그럼 45를 3등분 하니까 얼마냐면 15야. 그럼 결국 얘도 합이 15, 얘도 합이 15, 합이 15가 되는 조합으로 쪼개야 돼. 그치? 그래서 나는 일단 먼저 3개로 좀 분류를 할 거야. 합이 15가 되는 조합. 근데 이 가운데는 5여야 돼.
아직 순서를 고르는 건 아니고 합이 15가 되는 3개 조합을 좀 찾으려고. 일단 뭐 있을까? 1, 5, 9 이런 거 있나 봐. 그지? 5 여기 써야 되니까. 또 뭐 있냐? 2, 27, 276 있다. 나머지 뭐 남았어? 3, 4, 8. 이거 가능하죠, 맞죠? 또 있을 거야. 또 있어. 하나 더 있어. 뭐 있을까? 159 말고, 그럼 258 있나? 258? 258? 그지? 합이 15지, 맞지? 근데 잘 봐. 258. 그 다음 또 1, 19, 17, 178. 안 돼. 그래서 요거 258 하면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그럼 되는 게 뭐 있냐? 해봐야 돼. 뭐 해보는 수밖에 없어. 얘는 5인데, 37이었나? 37? 이렇게 있었어. 37. 그러면 얘가 2, 9, 4. 이렇게 2, 9, 4. 그 다음 또 1, 168. 이렇게 있을 거다. 요거 말고 없더라고. 그래서 요 두 가지로 분류하려고. 해볼게. 잘 봐. 그럼 첫 번째. 요거부터 가보자. 그럼 자, 일단 첫 번째. 누가 1행에 들어갈지, 누가 3행에 들어갈지 골라야 돼. 얘는 무조건 2행이야. 그치? 얘네들 1행 낼지 2행 낼지 고르는 경우 두 가지. 그게 요 상황이나 해보자. 그러면서 그때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4개의 영역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는데? 짝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 4개 다 모두 짝수거나 4개 다 모두 홀수거나 2개는 짝수, 2개는 홀수거나. 그치? 그런 느낌이다. 그럼 잘 봐. 얘네들이 어쨌든 위 아래로 들어가는 애들인데 여기서 짝수는 얘하고 얘네. 요 짝수는 얘하고 얘네. 얘네들은 홀수네, 홀수. 이렇게. 그치? 그럼 집어 넣을 때 잘 봐. 일단 첫 번째. 짝수로 먼저 집어 넣는 경우는 얘가 윗줄, 아랫줄을 이미 결정됐다고 해보자. 여기 2팩에 의해서. 그럼 이 동그라미 친 2, 6이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지. 근데 자리는 바뀔 수 있잖아. 곱하기 2. 얘도 4, 8이 여기 들어가는 경우. 그것도 뭐야? 곱하기 2. 이렇게. 그럼 나머지 7은 여기 자동. 3은 여기 자동인 거지. 그치? 끝나지 않았어. 왜? 1, 9도 순서 정해줘야지. 9, 1인지 1, 9인지. 그치? 두 가지. 총 몇 가지? 16가지다. 맞아? 16가지. 그럼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어? 이렇게 해야겠다. 잘 봐. 다시 갈게. 잘 봐. 이렇게 생각할게. 얘 행 고르는 경우, 얘가 1행 할지 3행 할지 고르는 경우 두 가지에서 나눠지는 거야. 4개 모두 짝수인 경우랑 4개 모두 홀수인 경우랑 2개 짝수, 2개 홀수인 경우로 나눠서 구할 거야. 오케이? 다시. 그래서 4개 짝수인 경우는 아까 구한 건데 4개 짝수인 경우는 다시 26 집어넣을지 6이 집어넣을지 고르는 경우 두 가지, 4, 8도 고르는 경우 두 가지. 그럼 자동적으로 홀수는 가운데 배정되는데 1, 9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도 두 가지. 오케이? 여기서 더하기. 자, 4개 다 모두 홀수일 수는 없네. 홀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안 돼. 자, 그럼 2개가 짝수, 2개가 홀수려면 7은 무조건 여기 집어넣지 여기 집어넣든지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거 고민하는 경우 두 가지. 7 너 집어넣어. 그럼 나머지 7을 여기다 집어넣었어. 2, 6은 자리 바뀔 수 있지. 그것도 두 가지. 집중해봐. 그 다음에 3도 여기 집어넣을지 여기 집어넣을지 고르는 경우 두 가지. 그지? 그 상황에서 3 여기 집어넣었어. 4, 8 자리 바뀔 수 있는 거 두 가지. 끝나지 않았고 1, 9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두 가지. 이렇게 된다. 그지? 왜 두 가지 지금 내 말을 좀 잘 들으면서 봐야 돼?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2 곱하기 8 더하기 얼마야? 30인가? 40이네. 그래서 얼마? 80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 하나당 지금 80까지인 거야. 그럼 얘는 잘 봐. 얘도 지금 보니까 짝수가 2개, 짝수가 2개, 홀수 하나, 홀수 하나. 똑같이. 얘도 분명히 배열해보면 이거랑 다를 바 없을 거야. 총 몇 가지다? 160가지가 나온다가 되는 거지.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투명한 유리상자 24개의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그때 이 중에서 6개의 유리상자를 검정색 유리상자로 바꾼대. 색깔을 집어넣겠다 이거지. 그렇게 했을 때 직육면체를 위에서 바라본 모양, 이게 그림 1이거든. 위에서 바라본 모양. 이게 옆에서 바라본 모양,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양 그림 2래. 그때 바꾸는 경우에 쓰고 있더라. 잘 봐.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그림으로 다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 이게 색칠된 게 지금 어디냐면 여기랑 요렇게거든. 잘 봐. 그럼 일단 내가 6개의 유리상자를 검정색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위에서 본 거야. 이게 위에서.
위에서 봤더니 6개가 다 보이지. 그지? 그럼 위에서 봤을 때 그 6개는 이 위에서 8줄 중에 다 다른 줄에 있어야 돼.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오른쪽에서 봤거든. 오른쪽에서. 이게 오른쪽에서 본 거거든. 오른쪽에서 봤더니 5개밖에 안 보여. 그지? 5개밖에 안 보이잖아. 그지? 그럼 오른쪽에서 봤을 때 5개밖에 안 보인다는 거 분명히 같은 높이에 있는 거. 옆에서 봤으니까. 같은 높이에 있는 게 하나는 겹쳐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얘가 앞이고 얘가 앞이거든. 앞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봤더니 앞에 요 두 개, 요 라인과 요 라인에 하나씩 있는 게 보여. 근데 옆에서 봤더니 걔도 이 라인과 이 라인과 이 라인에 하나씩 있는 게 보여. 그럼 그 말은 잘 봐. 이런 느낌이잖아. 아, 이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요 둘 중에 하나랑 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할까, 그냥? 요 둘 중에 하나는 칠해줘야 되는데, 얘를 칠할 거면 얘를 칠해야 되고, 얘를 칠할 거면 반대 얘를 칠해야 돼. 그치? 왜? 그래야지만 위에서 봤을 때도, 이거 칠하기가 너무 어려워. 몰라, 씨. 요렇게 좀 칠해줘야 위에서 봤을 때도 앞에 2개가 보일 거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이 앞쪽에 2개가 보이겠지. 그래서 앞에 일단 칠할 수 있는 경우, 앞에 2개의 유리상자를 채울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오케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됐나? 그 다음, 이어서. 위에서 봤을 때 일단,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요거 하나에 요 줄에 각각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이게 1, 2, 3, 4 이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 이 높이가 지금 3개가 밖에 없다라는 건 하나는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되지. 그럼 이 셋 중에 같은 높이에 들어갈 줄을 고르자. 그게 고르는 경우가 일단 얼마냐면 4시. 예를 들어 1번하고 2번은 무조건 같은 높이에 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예를 들어 그럼 1, 2번은 여기에 칠해진다고 해봐. 그럼 3, 4번은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요거 하나 고르고 그 다음 요 밑에 하나 고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면 되냐, 1, 2는 같은 걸 할 거야 라고 일단 골랐어. 그 상황에서 너네 1층 할지 2층 할지 3층 할지 골라. 그게 얼마야? 3팩이 된다. 그치? 어렵지? 그치?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맞거든. 다시 하면 얼마야? 2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얼마야? 72가지가 답인데, 그치? 어렵지, 그치? 한 번 더 설명해볼게. 한 번 더 가보자. 한 번 더. 이해해봐. 할 수 있어. 다음 보면, 이 중에 6개의 유리상자를 같은 크기의 정리면체, 뭐 이건 느낌 알 거야. 여기 이렇게 유리상자가 있어. 총 24개. 근데 6개를 검정색으로 바꿀 거야. 칠해지는 게 6개야. 근데 위에서 봤더니 6개가 칠해져 있네. 그지? 근데 옆에서 봤더니 5개가 칠해져 있어. 그지? 그러면 이게 1층, 2층, 3층 이렇게 높이라고 하면 옆에서 봤을 때 5개밖에 없다라는 건 같은 높이에 있는 거야, 누군가가. 근데 앞쪽에 있는 거, 뒤쪽에 있는 걸 나눠서 보면 앞쪽에 2개, 여기도 앞쪽에 2개, 여기 뒤쪽에 4개, 여기 뒤쪽에 4개잖아. 3개잖아. 그치? 그러면 앞쪽에는 안 겹친다는 소리고, 그치? 앞쪽에서는 위에서 봐도 안 겹치고 옆에서 봐도 안 겹친다는 소리고, 뒤쪽에는 위에서 보면 안 겹쳐. 그러니까 요 줄은 다 하나씩 있는 건데 옆에서 보니까 겹쳐. 같은 높이. 요렇게 1층, 2층, 3층이 있으면 같은 층에 들어가는 게 하나는 있다라는 거지. 2개가 같은 층에 있다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먼저 앞에 2개를 먼저 배열을 한 거야. 앞에 2개는 무조건 요 둘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되는데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야, 얘도 여기다 칠하고 얘도 여기다 칠하면 어때? 위에서 봤을 때 요게 비어 있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위에 이렇게 칠할지 아니면 반대로 요렇게 칠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2가지인 거야. 그 상황에서 끝나지 않았고 뒤에를 칠하자. 이제 뒤에를 칠할 때는 일단 다 다른 줄인 건 알겠어.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층이 어때야 돼? 세 층에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 요 놈이 1번, 2번, 3번이면 4번이면 이 4개 중에 2개는 같은 층에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 그래서 골랐어, 그거를. 그 다음에 걔네들은 같은 층이야 라고 해버린 거야. 그 다음 너네한테 이제 층 골라 라고 하면 얼마야? 다 다른 층을 골라야 되니까 3팩으로 나눠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얼마야? 2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얼마라고? 72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서로 다른 종류의 젤리 3개와 같은 종류의 쿠키 2개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한다. 젤리 하나, 둘,
셋. 쿠키 2개. 근데 같은 종류야. 모양이 똑같아야 돼. 하나, 둘,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쿠키를 나눠주면 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어야 된대. 그럼 너네가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 나눠줘야 되고 남김없이 나눠줘야 되고 4명의 학생이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지? 4명의 학생이 모두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학생 A, B, C, D한테 야, 너네 여기서 일단 먼저 4개 골라. 그게 얼마야? 저 하나 가질래요? 5가지. 저 또 하나 가져올래요? 4가지. 저 또 하나 가져올래요? 3가지. 저 가져올래요? 2가지. 그럼 남은 게 뭐야? 뭐 하나 남았겠지. 예를 들어 요거 하나 줬어, 요거 하나 줬어, 요거 하나 줬어, 요거 하나 줬어, 이렇게. 그럼 이제 남은 젤리 요거 남았잖아. 그럼 그 젤리를 이제 4명한테 골라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 그치? 맞을 것 같지? 근데 틀려. 왜 틀리냐? 잘 봐. 이 경우 안에는 쿠키 젤리 준 다음에 요거 젤리 주는 경우도 있을 건데, 처음에 쿠키 젤리 얘가 고르다가 얘가 이 젤리를 고른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젤리 요거를 나눠주는데 야, 너네 4개 중에 한번 가져,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거랑 아까 그 상황이랑 달라? 똑같지. 그러니까 세모 젤리 먼저 받은 다음에 동그라미 젤리 받나, 동그라미 젤리 받은 다음에 세모 젤리 받나, 똑같잖아. 그지? 중복 카운팅이 돼버려.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일단 먼저 이 상품을 4명한테 나눠줄 거라며 4개로 일단 먼저 분류해야 돼. 그럼 어떻게 분류될 수 있냐? 첫 번째, 이 경우 젤리 하나, 요거 젤리 하나, 요거 젤리 하나, 그 다음 쿠키는 같이 줄 거야 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어떤 젤리와 쿠키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젤리랑 쿠키랑 같이 들어가고 젤리 하나, 쿠키 하나일 수도 있다. 또 있을까? 그치. 어떤 경우? 젤리 같이 주고 쿠키 좀 순서가 좀 이상한데 남은 젤리 이렇게. 그치? 다시 한번 분류해 볼게. 잘 봐. 젤리 따로 쿠키는 같이 이렇게. 두 번째, 젤리가 같이 쿠키 따로 이렇게. 그 다음에 젤리와 쿠키를 같이 젤리 쿠키 이렇게 나눠질 거다. 그치? 가보자. 잘 봐. 이렇게 나누는 경우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쿠키를 같이 주거나 쿠키랑 젤리를 합쳐서 같이 주거나 젤리를 같이 주거나, 요거 말고는 없을 거다. 잘 봐. 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자, 이 경우 가보자. 이 경우는 쿠키 2개를 묶을 거지. 근데 쿠키가 어차피 같은 종류니까 어떤 쿠키를 묶는지는 상관없어. 왜? 쿠키가 어차피 같은 종류기도 하고 쿠키가 2개밖에 없으니까 너네들은 같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거를 4명의 학생 A, B, C, D한테 나눠주는 경우는 그냥 이 4개의 상품을 4명한테 주면 되니까 이건 그냥 4팩이야. 잘 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해져. 자, 얘는 잘 봐. 얘는 젤리가 3개지. 그럼 젤리 3개 중에 꼭 동그라미하고 세모 젤리를 같이 줄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동그라미하고 네모를 같이 줄 수 있는 거고 세모랑 동그라미 같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해야 돼? 이 3개의 젤리 중에 일단 2개를 묶어서 상품화한 경우 했어. 묶었어. 그 다음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안 끝났어. 왜 안 끝났냐? 잘 봐. 되게 어려운데 이 쿠키랑 이 쿠키는 구분이 돼? 안 돼. 이 쿠키를 야, 너 가져 라고 하는 거랑 아니야 이거 너 갖고 이거 너 가져라고 하면 어때? 똑같지. 다시 이 쿠키 2개를 야, A 너 가져, 이거 B 가져라고 했어. 아니다. 야, 이거 B가 갖고 이거 A 가져 하면 니는 뭐라고 할 거야? 어차피 똑같은데 왜 저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이야? 이 쿠키는 구분이 안 가. 이 쿠키를 나눠주는 경우는 이렇게 주든 상관이 없다고. 이 쿠키를 나눠서 배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2가지일 텐데 쿠키 2개를 나열하는 거. 그 2가지는 나열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해? 취소시켜야 돼. 어렵지, 그치? 그럼 자, 얘 가보자.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는 어떤 쿠키 하나랑 젤리 하나를 상품화해야 되지. 그치? 그럼 쿠키랑 젤리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젤리 하나 고르는 경우 3가지. 그럼 어떤 쿠키랑 상품화할지 고르는 경우 몇 가지야? 그치? 1가지라고 해줘야 돼. 왜? 이 쿠키는 똑같잖아. 그지? 그 상황에서 뭐 하는 거야? 얘 상품 됐어.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해. 근데 얘는 나눠줄 필요가 있어? 없어. 왜?
구분이 되잖아. 이 쿠키랑 이 쿠키랑 똑같은데요 하면 안 되지. 얘는 젤리랑 같이 있는 쿠키잖아. 그지? 그래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끝인 거야. 그래서 요 경우 얼마? 24. 요 경우 얼마? 36. 요 경우 얼마? 70인가? 이렇게 다 더해주면 132가지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지? 졸라 어려운 문제 맞아. 그지? 근데 이렇게 상황을 분류해서 풀어야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같은 종류가 있는지 다른 종류인지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다음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 D, E에 대하여 요거로 나타내지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여야 되고요. 그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에게 쓰고 되죠. 근데 지금 크기 순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 A, B, C 요걸 만족하기도 해야 되고 C, D, E를 만족하기도 해야 된대. 근데 모두 다 서로 다른 자연수야. 서로 다른 자연수. 그러면서 이 숫자를 배열했을 때 A, B, C, D, E로 배열했을 때 얘가 5의 배수여야 된대. 그 말은 요 알파벳 E는 반드시 뭐여야 돼? 0 아니면 5여야 되는데 0은 없으니까 5인 거지 무조건. 요걸 만족하는 경우에 쓰려고 해야 돼. 가보자. 그럼 자 여기서 일단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C가 중복되잖아. C를 기준으로 좀 따져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C가 제일 작은 1이라고 해봐. 그럼 D가 될 수 있는 건 뭐부터 뭐까지야? 2부터 4까지인 거지. 총 몇 개? 2, 3, 4, 3가지. 그지? 자, 근데 이어서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는 C가 1이면 그거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총 몇 개야? 9개 숫자지. 9개 숫자 중에 1은 썼지. 그럼 몇 개 남았어? 8개 남았지. 그럼 8개 중에 5도 썼지. 그지? 그 다음 얘가 뭐 하나 쓸 거 아니야. 그럼 총 몇 개는 빠져야 돼? 3개는 빠져야 돼. 그래서 몇 개야? 6개가 남았거든. 그럼 그 6개 숫자 중에 A랑 B 중에 더 A가 더 커야 된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6개 중에 2개를 뽑아. 이게 6개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고르는 경우잖아. 그치? 뽑기만 하잖아? 그럼 큰 건 무조건 너 A, 작은 건 무조건 B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뽑고 너 이거 너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뽑고 무조건 큰 거는 걔 거야 A 거야 라고 확정 지으면 되는 거잖아. 끝. 그래서 얘는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아니 6가지가 아니야 미안해. 6이 15 곱하기 3 얼마? 45가지. 이런 상황인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C가 만약에 2라고 해보자. 그럼 D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3부터 몇 가지? 4까지. 그래서 몇 가지? 2가지. 그지? 그럼 자 A, B가 고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B가 고민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C가 2니까 3부터 8까지 3부터 9까지 고민할 거야. 3부터 9까지가 몇 개야? 7개인가? 근데 그 7개 중에 뭐 해줘야 돼? 얘가 고른 거 하나 제거해줘야 되지. 얘가 5 하나 제거해줘야 되지. 몇 개 남았어? 5개. 5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야? 10 곱하기 얘 2가지에서 20가지. 마지막인 것 같아. 얘가 3이면 얘는 자동적으로 뭐밖에 안 돼? 41가지밖에 안 돼. 그럼 또 가보자. 자 얘가 3이야. 얘를 4부터 9까지 고민할 거니까 몇 개? 몇 개냐? 6개? 6개 중에 5 제거해야죠. 4 제거해야 되죠. 맞죠? 몇 개 남았어? 4개. 4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얼마? 6 곱하기 1. 그래서 얼마? 6가지. 다 더하니까 얼마야? 50에다가 71가지가 71가지. 0부터 8까지 9개의 정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3의 배수. 자, 세 자리 자연수가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어쨌든 몇 자리 자연수든지 3의 배수가 되려면 그 각 자리에 있는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난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일단 합이 3에 대한 각 자리에 있는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을 먼저 찾으려고. 그 안에서 순서를 배열하면서 그 경우의 수를 세줄게. 그래서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는 방법은 이 0부터 8까지의 숫자를 일단 3의 배수 단위로 좀 끊어서 좀 정리를 해놓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0,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쪼개놓는 거야. 그때 요 맨 왼쪽 분단의 특징은 얘는 3K라고 할 수 있어. K가 0이면 얘인 거고 K가 1이면 얘인 거고 K가 2면 얘인 거야. 얘는 3K보다 하나 큰 거, 얘는 3K보다 2개 큰 거, 이런 식으로 일단 나눠 놓을 수가 있다. 그럼 요걸 나눠 놓으면 이제 뭐가 편하냐 이런 거야. 잘 봐. 내가 요 3K라고 나눠 놓은 요 분단에서는
아무거나 세 개를 고르면 무조건 합이 3의 배수야. 그지? 얘도 심지어 그래. 요 분단에서 물론 숫자가 3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건데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되게 효율적이거든. 이 분단에서 3개를 고르면 무조건 3의 배수야. 왜? 내가 요 분단에서 하나, 둘, 3개 골랐다라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3a 플러스 1, 3b 플러스 1, 3c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골랐다는 느낌이야. 그지? 이 k가 0이면 이거, k가 1이면 이건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걸 다 더하면 3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니까 더하면 3의 배수지 당연히. 그지? 이런 느낌이다. 얘도 당연할 거고. 왜? 3k 뭐 3k 뭐 3k 뭐 할 건데 숫자 2가 3번 더해지면 6일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일단 3개의 조합을 골라서 3의 배수와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은 요 분단에서 3개를 고르거나 요 분단에서 3개를 고르거나 요 분단에서 3개를 고르는 거지. 그럼 어차피 딱 이거밖에 없지. 0, 3, 6을 고르거나 1, 4, 7을 고르거나 2, 5, 8을 고르거나로 나눠지겠네.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배열을 해야 되잖아. 우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 0, 3, 6으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 거야? 3팩이라고 할 건데 문제는 뭐야? 그치? 0이 앞에 들어가는 건 빼줘야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0, 3, 6과 0, 6, 3 두 개는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그럼 얘는 그냥 3가지지. 6가지. 그러니까 147도 되고 741도 되고 뭐 420, 417도 되고 이런 거야. 맞지? 얘도 3팩이겠지. 6가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16가지가 나올 거다. 두 번째, 잘 봐. 꼭 각 분단에서 3개를 골라야 되는 건 아니야. 숫자 뒤에 상수가 3으로 만들어주려면 요거 하나 골라도 돼. 예를 들어 요거 골라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 3K랑 3K 플러스 1이랑 3K 플러스 2를 하나씩만 고르면 상수가 3으로 끝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무슨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6, 1, 5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얘는 그냥 3팩 6가지가 나올 거야. 요렇게. 그지? 근데 문제가 있어. 내가 6이 아니라 0으로 뽑으면 0, 1, 5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냐? 그럼 얘는 몇 가지인 거야? 그치? 3팩에다가 얘도 2 빼줘야 되는 거지. 그치? 4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 상황을 좀 나눠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느낌인 거냐? 얘를 제외하고 요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요 셋 중에 하나 고르고 요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당 6가지씩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얼마? 108가지가 나오나 봐. 두 번째, 자 0을 포함해서 뽑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이번에 0을 포함해서 뽑는 경우. 그럼 0 무조건 하나 고른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두 번째 분단에 3가지, 세 번째 분단에 3가지 골랐어. 그 경우당 4가지씩 나오겠지. 36가지.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144가지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써주니까 답이 총 몇 가지다? 160가지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2대의 4인승 레일바이크가 있는데 남학생 3명과 미나를 포함한 여학생 4명이 다음 조건에 따라 두 레일바이크에 탑승하려고 한대. 그때 여학생은 2명씩 짝을 이루어 탑승하고 서로 옆자리에 앉아야 된대. 옆자리, 서로 옆자리. 이렇게. 그치? 미나가 탑승할 레일바이크에는 빈자리가 없도록 앉았으면 좋겠대. 이때 레일바이크에 탑승하는 경우에 쓰는 것이고. 그럼 자 생각해보자. 여자가 지금 4명 있는 거네. 여자가 4명 있는 건데 미나라는 애가 1명 있는 거야. 그지? 남자애들은 3명 있는 거야. 3명이. 이렇게. 그러면 여자애들은 무조건 둘둘 짝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여자 4명 중에 2명 고르고 나머지 4명 중에 2명, 나머지 2명 중에 2명 골라. 이렇게. 그지? 그 다음 뭐 해줘? 2팩분의 1로 나눌게 일단. 그지? 그럼 어떤 상황이 될 거냐? 누군가 이제 미나는 짝이 됐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 다음 이어서 남자도 3명 중에 2명 고르고 나머지 1명 중에 1명은 혼자 짝하라 그래. 얘도 이런 짝이 됐겠지? 그럼 자 이제 여기서 미나는 안 칠 건데 미나가 탑승한 레일바이크에는 빈자리가 없도록 앉아야 된대. 그지? 미나는 누구랑만 짝을 안 하면 돼? 얘랑만 짝을 안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일단 먼저 미나한테 먼저 들어가서 앉으라고 하자. 미나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일단 4가지거든. 그 상황에서 4가지.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미나 친구가 앉았어. 미나 친구. 어떤 여자애가 1명 앉았어. 그러면 그 레일바이크에는 반드시 얘가 아닌 얘네 둘 중에 1명이 앉아야 되지. 그 둘 중에 1명 앉으라고 해. 이렇게.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얘는 그 빈자리에 둘 중에 1명이
남자가 앉을 수도 있고 여자가 앉을 수도 앉을 수 있어. 그 다음 뭐야? 그럼 얘네들은 남자들이 앉았으면 얘네들은 이제 짝으로 여기 앉겠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앉을지 요렇게 앉을지 그지? 요렇게 앉을지 고민해 줘야지. 그지? 그럼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또 두 가지. 그럼 끝나지 않았어. 왜? 이제 이 상황에서 얘네들 자리 바꿀 수 있고 얘네들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얘도 이쪽에 앉거나 이쪽에 앉을 수 있고 얘도 자리 바꿀 수 있지. 총 몇 가지? 2의 4제곱까지를 곱해주면 답일 거다. 계산해보자. 자, 위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면 얘는 6이고요. 2는 생략해도 되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 생략해도 되고 앞에 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4제곱이다. 계산해볼게. 요거 하나 이렇게 지울게. 이렇게 18에다가 8에다가 16 곱하는 거니까 어우씨 암산 안 되는데 18 곱하기 8 곱하기 16 2304가지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차표평면 위에 9개의 점이 있는데 이 점들이 다 찍혀 있는데 이 중 4개의 점을 꼭 지점을 하는 사각형 중에서 내부의 요 3점 1,1, 3,1, 1,3을 꼭 지점을 하는 삼각형을 포함했으면 좋겠대. 이걸 먹었으면 좋겠대. 그럼 내가 4개의 점을 고를 때 그냥 마구잡이로 예를 들어 이거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요 삼각형을 먹으려면 일단 최소한 이 점은 반드시 골라야 된다는 건 느낌이 오지 않나? 그치? 근데 이걸 고른다고 해서 이거 고르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될걸? 왜? 기울기로 한번 확인해볼까? 기울기. 자, 여기가 지금 x가 4 증가하는 동안 y가 몇 증가했어? 8 증가했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2야. 근데 요 점은 얘가 지금 1,3이거든? 기울기가 3이야. 그치? 기울기 2인 게 더 낮기 때문에 분명히 맞나, 삼각형이랑. 그치? 아, 그럼 무슨 느낌을 생각해줘야 되냐? 얘는 이 점을 반드시 골라야 된다는 느낌은 알 것 같고, 이 바깥쪽에 있는 48 점 중에 하나씩은 골라야 돼. 그치? 왜? 이 점 정도는 골라야 뭐 하나 골랐을 때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느낌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첫 번째 원점은 일단 무조건이야. 원점은 무조건 체크할 거야. 여기는 무조건 체크해. 그러면 4라는 점을 고르는 경우 4,4라는 게 아니야 이건. 요 점 골랐을 때 나머지 점 하나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야, 이거 고르면 되냐? 그럼 삼각형이지 사각형이 아니라 이 4가지 중에 하나 고를 거니까 얘는 4가지. 이어서 얘가 8이고 얘가 8이면 어떻게 돼? 얘가 88이면 요거 고르고 요거 골랐어.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야 또? 요런 거 안 되잖아. 요 4개 중에 고르니까 4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왜? 얘는 안 돼. 얘 고르면 뭐가 돼? 삼각형이 돼. 그치? 그래서 몇 가지만 나와? 3가지만 나온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 그치? 예를 들어 요거 고르면 되잖아. 요렇게. 그치? 이런 느낌. 그치? 근데 반대로 이것도 있잖아. 얘가 4고 얘가 8인 경우. 한쪽이 4인 경우. 무슨 말이야? 요거 고르고 요거 고르는 경우. 그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골라도 돼? 돼. 이거는 되고 이거는 되고 이것도 되는 거잖아. 맞지? 몇 개야? 총 4가지. 그럼 뻔하지? 8, 4인 것도 있지 반대로. 얘도 4가지겠지. 총 몇 가지 나와? 4, 4, 16에서 하나 빼니까 15가지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6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가 3개의 정류장 ABC에서 정차하는데 3개의 정류장 ABC 중에 2개의 정류장에 모든 승객이 내리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어쨌든 난 3개의 정류장 중에 2개의 정류장에만 내려야 되는 거네. 그치? 6명의 승객이 타고 있대. 그치? 그럼 6명의 승객을 일단 다 내리게 하려면 2명으로 일단 분할을 좀 해야겠네. 두 팀으로. 그치? 그럼 어떻게 내릴 수 있어? 3명 내릴 수도 있고 2명 4명 내릴 수도 있고 1명 5명 내릴 수도 있지. 근데 2개의 정류장을 사용해야 되니까 0명은 안 돼. 맞지? 이렇게 분류될 수 있을 거야. 그럼 얘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 분할해봐. 분할하면 어떻게 돼? 일단 6시 3, 3시 3에다가 똑같으니까 200분의 1로 나눠주겠지. 이게 분할.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 이 두 팀한테 너 A 정류장에서 내릴래? B 정류장에서 내릴래? C 정류장에서 내릴래?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3개 중에 골라서 내려요 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얼마야? 6시 3은 20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 하니까 얼마? 6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60. 두 번째. 얘는 6명 중에 2명 고르고 4명 중에 4명 한 조. 그 다음 얘는 나눠줄 필요 없네.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3개의 정류장 중에 2개의 정류장 골라서 내려 이거지. 그래서 6시 2가 15니까 15 곱하기 6 해서 얼마? 9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얘는 6시 1 곱하기 5시 5일 거고요. 그 다음 얘도 3개의 정장 중에 2개의 정장 골라내려 이거지. 그치? 얼마야? 6 곱하기 6 하니까 36이다. 다 더하면 150에다가 더하니까 186까지 나올 거다. 다음 보면 6명의 학생이 탁구 시합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대진표를 작성한대. 6명의 학생을 세 팀 A, B, C로 나누는데 각 팀은 1명 이상 3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대. 모든 학생은 서로 다른 팀의 학생 1명과 한 번 시합을 꼭 해야 되고요. 다른 팀에 시합을 하는 학생이 같아도 소속된 팀이 다르면 다른 경우로 구분한대. 그러니까 P랑 Q랑 경기하는 건 똑같은데 팀 이름이 달라지면 다른 경우라고 봐준다는 거야. 그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경우라고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 자, 가볼게. 그럼 잘 봐. 6명의 학생을 어쨌든 1명 이상 3명 이하로 구성하는 방법은 2명, 2명, 2명으로 분할하거나, 그지? 3명, 2명, 1명으로 분할하는 경우 아니겠냐? 그지? 그럼 2명, 2명, 2명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뭐 하면 돼? 6시 2 곱하기 4시 2 곱하기 2시 2인 건데 그걸 300분의 1로 나눠주겠지. 그지?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얘네들이 같은 팀, 얘네들이 같은 팀, 얘네들이 같은 팀, 이런 경우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다른 팀과 경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다른 팀과 경기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얘를 기준으로 한번 물어볼게. 야, 너 누구랑 경기할래? 하면 얘가 고민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얘네들 중에 한 명 고를 거니까 4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랑 경기를 한대. 그럼 잘 봐. 그럼 자동적으로 얘네들은 같이 경기할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이렇게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바꿔서 경기하거나 아니겠냐? 그지? 자동이잖아. 맞지? 그래서 2가지가 된다. 총 몇 가지? 8가지. 그지? 얘가 한 명 경기할 상대를 고르면 2명, 2명, 2명일 때는 무조건 얘가 얘랑 하거나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 얘랑 못하니까. 얘가 고민하는 게 얘 아니면 얘니까 얘를 경기한다고 쳐봐. 얘는 자동적으로 얘랑 경기해야 되는 거지. 그지?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총 8가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얘는 얼마야? 15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1 하니까 15네. 15. 그래서 15 곱하기 8 하니까 얼마야? 얘는 총 120까지가 나온다. 120까지. 120까지. 두 번째, 3명, 2명, 1명으로 일단 분할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3명, 2명, 1명으로 분할하려면 3명, 2명, 1명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6명 중에 3명, 남은 3명 중에 2명, 남은 1명 중에 1명 할 거니까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20 곱하기 3 하니까 60인 거예요. 맞지? 얘도 어떤 상황이야? 3명, 2명, 1명인 거야. 맞지? 그럼 어떤 느낌이냐? 얘가 경기할 수 있는 애를 먼저 골라보자. 얘가 경기할 수 있는 애를 고르면 어떻게 돼? 얘는 얘 중에 하나 고르겠지? 그럼 3가지. 얘가 얘랑 경기한다고 해봐. 그럼 얘네들은 자동인 거지. 근데 순서 바꿀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얘가 얘랑 경기하면? 그지? 얘네들도 자동 아니야? 얘네들과 경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고르는 거에 따라 어차피 나머지 경우는 몇 가지밖에 안 돼? 2가지밖에 안 된다. 그지? 총 몇 가지야? 6가지라서 얘네들을 좀 계산해보면 얘는 360까지가 나온다. 그럼 총 일단 경기할 수 있는 게 480까지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팀 이름이 중요하다 이거야. 팀 이름. 그지? 얘가 A팀으로 경기하는 거랑 B팀으로 경기하는 거랑 C팀으로 경기하는 게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팀 이름을 결정해 주는 거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세 조를 팀 이름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야? A팀, B팀, C팀 중에 하나 고르는 거. 3팩이겠지? 3팩. 그래서 여기다 3팩까지 곱해줘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지. A팀, B팀, C팀일 때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얼마냐면 480 곱하기 6이라서 6, 4, 24, 6, 8에 48 하니까 880 이렇게 된다. 여기 답이다.